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과세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세무대리 서비스인 피텍스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코너에서는 종교를 초월해 봉사하는 기독교대학 감리회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교회가 모든 것을 잃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주최한 발표회 발제자로 나선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손 교수는 그나마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교회가 이대로 계속 타락하고 약해져서 아무런 특혜도 누리지 못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폭망입니다. 폭망. 한국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와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혀 얻을 가망이 없을 때. 송 교수는 소수의 선한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개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한 뒤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망해가는 교회의 청소부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표현으로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진단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어 이들조차도 한국교회가 어지럽다는 이유로 한국교회 전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목회에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자들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의 이유로 비판적인 지식사회와의 대화 능력이 없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꼽았습니다. 동성애나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 문제 등의 논의에서 한국교회가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배타적인 흑백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고도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한국교회가 짓는 것 같아서. 발표회가 끝난 뒤 목회자들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녀나 친족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대물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담임 목사집 세습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회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재정 운용이 목회자를 부패하게 만든다며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교회들이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점은 안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한국인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국가라 할지라도 현재 위험 요소는 없는지 짚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현지 선교사나 가이드가 제시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팀의 일정과 동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지 말고 소규모로 이동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옷차림이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네팔, 인도, 필리핀 등 최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에선 현지 선교사들도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단기 팀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단체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현지에 있는 정보 당국이나 그건 뭐 입국 가는 순간부터 이제 포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 선교 여행의 목적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방문하는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선교지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운다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해 초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한 중국과 선교 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인 네팔 등 방문 국가의 종교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전도 행위를 하다가 현지 선교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그 국가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런 배경에 어긋나는 언행과 행동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현장 선교사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보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배우겠다라는 그러한 그 겸손한 태도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질병에 대비해 예방주사를 맞고 의약품을 챙기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배우기 위해 떠나는 단기 선교 여행이 교인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려면 출발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지난 10일 반기 소득 신고를 끝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피텍스를 개발했습니다. 피텍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 대상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 가운데 반기 소득 신고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난 10일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이처럼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세무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텍스를 개발했습니다. 매월 받는 사례비 아니면 또 뭐 목회 활동비 아니면 학자금, 식대 또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매월 지급하는 항목들을 입력만 하고 이게 우리 이번 달 전체 항목이다 하고 마감 처리하면은 거기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는 뭐 세금 계산도 자동으로 다 되고.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개발한 피텍스의 인터넷 주소는 www.ptax.kr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피텍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엔 세무 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피텍스를 통해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목회자 개인과 교회 정보를 등록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교단 정보와 교회 이름, 교회의 고유 번호 등 교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목회 활동비와 식사대, 육아수당, 장학금 같은 교회가 사용하는 비과세 항목을 입력한 뒤 다른 항목들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입력합니다. 목회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는 교회 내부의 목회자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일반직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소득이나 인적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지급하는 항목들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가는 전체 금액, 이 누락되지 않게 거기다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은 그럼 필요한 세금은 다 같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목회자의 소득 신고를 사례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목회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회원들이 원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대행해 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을 비롯한 성서한국, 평화누리 등 22개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이어 지구촌의 가난과 재난 등의 아픔에 함께 해왔던 우리 국민들이 긴박한 생존의 위협 가운데 탈출한 난민들에 대해서도 연민과 긍휼의 심정으로 난민들을 품을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두 교단 임원들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두 교단이 하나 되면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도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한 일에 협력해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기헌 총회장은 두 교단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총회는 양측 임원회 교류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종교개혁 공동심포지엄을 여는 등 교단 간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해 봉사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을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소속의 사단법인 희망봉사단은 감리교를 대표하는 봉사단이고 감리교를 초월하는 봉사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 충북 진천과 음성, 단양 지역의 수해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그 모금하는 기간, 전달하는 기간이 거의 3개월 걸리니까 그때 되면은 수해 사실 복구도 거의 끝나고 다 잊어버릴 때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재난 구호를 위해서 상설로 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7년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는 충북연회 주관으로 또는 각 교회별로 연인원 수천 명이 나서 기름 제거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2007년 희망봉사단의 자금 500만 원과 충북연회 소속 청년들의 기술 재능 기부로 사랑의 집 짓기 1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희망봉사단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고 감독님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하고 기술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재원은 희망봉사단에서 도와줘서 같이 이것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 가정이나 노인 가정, 한부모 가정 같이 스스로 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집은 지난해까지 30호가 완성됐습니다. 해마다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이제 감리교뿐이 아니라 시에서도 더 많이 좀 돼서 아직도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요. 그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봉사단은 반찬 나누기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병원비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사 지역도 충북뿐만 아니라 부산, 호남, 제주 등 전국 모든 곳이 대상입니다. 희망봉사단의 정책 방향은 후원금의 모금과 지원의 투명한 운영, 정부나 사회의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 봉사하는 공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공성이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불교든지 감리교가 아니래도 장로교도 되고 불교도 해주고 천주교도 해주고 우리가 천주교도 해줬고요. 장로교도 해줬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희망봉사단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지만 반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하다 정기 후원자가 됐습니다. 식품 가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대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A 부목사를 해임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13일 당회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불륜 혐의의 A 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 동안 목회자 금식 기도회를 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오늘 동성애 문제 세미나를 열고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서울정신대 이상훈 교수는 성경은 동성애를 윤리적 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선천적, 후천적 성적 취향에 대해 묻지 않고 행동 자체를 죄로 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적 성문화 형성을 추구한다는 교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하고 회원사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교회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과 신앙 체험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이승율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은 창업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 플랫폼을 통해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실업인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45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